안녕, 안녕. 오늘은 우리 미투인베스트가 좀 특별한 날이야. 우리가 오랜만에 실제 시장에서 종목을 샀거든? 이게 요즘 약세장이라 정말 이례적인 거지. 그래서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게 무슨 종목인지 궁금하지 않아? 그럼 먼저 우리 모델의 성적표부터 보자. 오늘 진입출원에서 1등으로 뽑힌 애가 어떤지를 살펴볼게. 그리고 그 다음엔 우리가 지만 다른 종목들 그리고 대형 투자자들이 어떤 수급을 하고 있는지도 파헤쳐 볼 생각이야.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계속 들어갈게. 아침부터 화나는데 오늘 두 종목이나 새로 질렀어. 이상하지? 우리 규칙이 약세장에서는 손 놓는 거였잖아. 그런데 왜 샀는지 궁금했지? 걱정 마. 차근차근 설명해. 안녕하네. 우리 투자 성적표부터 뜯어보자. 처음에 10억 원으로 시작했더니 지금은 총평가액이 10.53억 원이야. 누적으로 보면 5.29% 이익을 냈지. 근데 기간별로 좀 더 자세히 보면 최근 일주일 동안은 마이너스 0.68%, 한 달은 마이너스 2.64%, 세 달은 마이너스 6.71%야. 오늘 새로 사들인 건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종목이네. 삼성전자는 약 4,500만 원어치, LG전자는 약 4,400만 원어치 샀는데 이거 좀 조금 사나 싶기도 해. 그래도 내 규칙대로 딱 이 정도만 사서 담았지. 남은 현금으로는 8.34억 원. 오늘은 우리가 왜 그 주식을 샀는지 차근차근 따져볼게. 매일 확인하는 신호는 총 3가지야. 하나씩 살펴봐. 시장 국면을 5단계로 나눠보자. 강한 약세부터 중립 강세까지 순서야. 오늘은 약세지. 점수로 보면 0.290이야. 꽤 낮네. 여기에 2가지 확률도 봐야 해. 단기 상승 확률이 0.9%라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급등 확률은 98.5%. 급등 확률이 무려 98.5%야. 보통 기준은 70%인데 이건 그걸 훨씬 뛰어넘었어. 그래서 오늘 이런 좋은 기회가 열린 걸. 시장이 좀 어렵다 해도 우리 원칙은 단순해. 시장 전체가 망가지는 상황엔 그냥 손 놔야지.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예외가 있어. 약세장에서도 급등 확률이 70%를 넘으면 그때만 조심스럽게 절반 규모로 진입해. 오늘은 체크리스트 둘 다 초록불 켜졌어. 그래서 전체 5개 중에 2개만 선택한 거지. 이 기준은 원래 30%였는데 너무 자주 트리거가 걸려서 지금은 70%로 높인 상태야. 그래도 이 신호는 다른 어떤 조건에서도 30% 이하 확률이야. 그래서 위험 분산하기 위해 절반만 사는 거지. 오늘 우리 진짜로 어떤 주식을 샀고 어떤 주식은 팔았는지 그 이유도 간단하게 설명. 급등 확률 높아지는 거 보이지? 노란 선 위로 넘는 날들이 계속 있어. 어제 97.1%, 오늘은 98.5%야. 이거 2번째로 기준선을 넘어선 거지. 그런데 이런 날들이 최근 60거래일 중에 무려 16번이나 돼. 그중에 실제로 급등한 건 14일이래. 놀랍지? 이렇게 신호만 믿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큰 손해볼 수 있어. 오늘은 새로 삼성전자랑 LG전자 2개 샀어. 약세장이긴 해도 급등할 확률이 높아서 절반 규모로 들였지. 그리고 오늘 판 종목도 있어. 생명전기랑 하나손해보험을 팔았는데 점수가 많이 떨어져서 다른 종목으로 바뀌었어. 규칙에 따라 정리한 거야. 시장이 안 좋으면 더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중요하니까 주의해. 싸게 사는 게 무조건 좋아라고 할 수 없어. 우리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종목 찾아서 검토했지. 그럼 이제 표를 봐가면서 자세히 알아볼까? 자요. 고일이만. 익절은 20%, 손절은 마이너스 25%로 하루에 10에서 20% 빠진 종목들 보면 절반이 넘게 익절했어. 중앙값은 플러스 20%야. 이건 괜찮지 않나? 20에서 29% 떨어진 종목들은 더 좋은데 익절률이 59%로 전체에서 가장 높아. 여기까진 싸게 사면 이득이라는 말이 맞는데 한가에서는 좀 다르지. 손절이 54.8%나 되고 익절은 34.7%나 되고 익절은 34.7%라.
빨간 원 표시된 곳에서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한가에서 샀던 애들 중앙값 수익률 마이너스 25T야. 이거 중앙값이 손절선이라는 건 절반 이상이 그냥 손실을 봤다는 거지. 한가라는 건 더 떨어지고 싶은데 규정 때문에 막혀있는 거니까 다음날도 계속 빠질 수 있어. 그러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좋아 보이는 애들도 함부로 사지 말고 잃지 않는 게 먼저. 손실 보면 좀 불공평하다는 걸 알아. 화면 봐봐. 30% 잃으면 본전 오려고 43% 벌어야 하고 50% 잃으면 그 2배인 100%를 벌어야 제자리야. 억울하지? 그래서 좋은 종목 찾는 것보다 안 좋은 날에 손 안 대는 게 훨씬 중요해. 오늘은 그런 날이었어. 문이 딱 절반만 열린. 오늘은 딱 한 줄 결론이 있어. 돈 버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건 손해 안 보는 거야. 이거지? 그러니 실제 계좌가 아니라 시뮬레이션인 걸 알아도 우리 말대로 따라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참. 우리 모델이 오늘 어떤 주식을 좋다고 보는지 알려줄게. 매일 4,000개의 주식 중에서 가장 좋은 애들만 골라서 목록을 만들거든. 전체 주식 중에 상위 20개 정도만 골라서 매수 후보로 뽑고 그 중에서도 5개를 강력 추천으로 남겨. 그래서 모델들이 다 같이 좋다고 본 애들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늘의 1위는 삼성전자야. 점수 0.9252로 압도적이지. 의견 차이는 10.38%라. 모델들이 생각이 딱 맞아떨어진 건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갈린 것 같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점수 0.8647이고 의견 차이는 17.64%야. 3위 셀트리온도 괜찮아. 점수 0.8581이지. 그 다음 한국항공우주가 0.8518이고 의견 차이 13.44%. 마지막으로 CS윈드가 0.8504야. 의견 차이가 크면 확실해 싶은 거지. 그래서 매매 규칙도 알려줄게. 목표 수익은 20%, 손절은 마이너스 0.25%. 20% 오르면 이익 챙기고 빠져야 하고 25%까지 밀리면 끊어.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점검해서 점수 확 떨어진 애는 갈아치워. 근데 이 목록이 오늘 실제로 산 주식은 아니야. 오늘 진짜로 샀던 주식들은 지금 화면에 다시 띄우고 설명해. 오늘 실제로 사고 파는 종목들 보여줄게. 삼성전자하고 LG전자하고 2개야. 그런데 방금 강력 추천 목록엔 없었지? 맞아, 없어. 강력 추천은 여러 지표를 봐서 전체적으로 좋은 종목들을 모아놓은 리스트고 실제로 사는 건 우리 진입 모델이 따로 정해. 오늘 진입 모델 점수에서 삼성전자가 84.0점으로 제일 높고 LG전자호가 그 다음으로 82.1점이었어. 그래서 강력 추천 목록엔 없어도 이렇게 사는 거야. 강력 추천하고 실제 매수는 다르다는 건 기억해둬. 큰 손들이 요즘 뭐 해대는지 살펴봤어. 최근 5거래일 동안 주식 순매수 상황 보면 외국인은 오늘 3천억 원 샀고 기관도 1조 4천억 원 샀는데 개인들은 그 반대로 1조 6천억 원 팔았어. 바로 전날인 7월 20일에는 외국인이 5,200억 원 샀고 기관은 9,200억 원 팔았지. 그 이전 사흘 동안에는 외국인들이 9,600억 원, 2조 3천억 원, 또 1조 4천억 원 이렇게 엄청 오르내리고 있었어. 와우, 팔다가 담았다가 또 파는 거 보면 큰손들이 정확하게 돌아왔다고 보기엔 아직 좀 이른 것. 근데 재미있는 거 하나 더 있어. 화면 좀 바꿔서 ETF 수급 빨리 보자. 7월 20일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은 1,400억 원을 팔았고 개인은 3,500억 원 샀어. 기관은 더 많이 5,200억 원 샀지. 주식 개별로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ETF 보면 방향이 좀 다르다는 거야. 시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지. 주식 종목 골라서 팔고 사면서도 전체 시장의 통째로 베팅하는 ETF에선 아직 신중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뉘앙스지. 근데 여기서 오해할 건 없어. 하루 이틀 수급 가지고 바닥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 지금 시장 국면은 여전히 약세를 나타내고 있어. 수급 정보는 참고용일 뿐이야. 살지 말지는 결국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주의. 시장 좀 보자. 코스피가 6월 30일엔 8,476이었는데 지금은 6,748이야. 열흘도 안 돼서 20%나 빠진 거지. 아직 최근 저점보다는 4% 올라왔지만 이거로 추세가 바뀌었다고 말하기엔 이르다니까. 하락장에서는 갑자기 급등하는 날이 자주 있는데 그런 날에 뛰어들다가 다시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아. 조심해야지. 미국 주식시장은 좀 진정된 상태야.
나스닥이나 S&P 500, 다우 모두 거의 변함없이 그럭저럭 버텼는데 금값만 꽤 뛰었어. 금값이 4,070달러로 하루 사이에 1.49% 올랐지. 이건 사람들이 돈을 안전한 장소로 가져다 놓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반면에 유가는 좀 처지고 있는데 82.2달러로 우리가 보는 구간에서 11.6%나 빠졌어. 이건 경기가 약간 위축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지. 그러니 금값이 오르고 유가가 내리는 건 아직은 시장 상황이 좋다고만 볼 수 없으니까 주의. 금리 얘기 좀 해볼게.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4.598%고 한국은 4.327%야.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주식값이 떨어지는 이유 두 가지 있어. 첫째로 주식의 가치는 미래에 벌 돈을 지금으로 바꿔서 계산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그 미래의 수익을 더 많이 깎아서 보게 되지. 그래서 장기 투자를 기대하는 성장주의가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둘째로 국채 금리가 오르면 안전한 이자만 받아도 꽤 좋은 수입이 되니까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어. 그런데 미국의 2년짜리 금리는 4.198%라서 10년짜리보다 낮아. 금리를 보면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신호는 아니야. 그래서 다행긴 한데 그래도 금리에 대한 걱정은 빠지지는. 비트코인도 좀 볼까? 오늘은 66,205달러로 가격이 오른 거야. 그런데 이전 구간으로 보면 거의 15% 빠졌지. 근데 코스피도 비슷한 폭으로 떨어진 거랑 같아? 비트코인은 배당이나 이자가 없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려주는 애야. 그래서 비트코인이 계속 빠졌다는 건 사람들이 위험한 투자를 피하려는 마음이 커졌다고 볼 수 있지. 주식도 코인도 같이 떨어진 거 보면 어느 한 시장만의 문제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들이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 돈 좀 들어봤어? 주식 사려고 대기하고 있는 돈 고객 예탁금 말이야. 이거 7월 3일에 118.3조 원이었는데 7월 16일이 되니까 108.1조 원으로 줄었어. 거의 8.6%나 빠진 거지. 돈이 이렇게 줄면 시장 밀어올릴 힘도 약해지는 거야. 대차 잔고는 좀 다행인가 보다. 이건 주식을 빌려갔다가 돌려주는 잔액인데 이거 3거래일 사이에 줄었어. 대차 잔고가 줄면 하락 베팅이 조금은 덜 되는 거지. 근데 그래도 살 돈이 이렇게 줄었다는 건 여전히 걱정되는.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얼마나 자금을 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야.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2,162조 원이래. 그런데 며칠 전부터 큰 폭으로 줄었는데 다시 조금 올라왔어. 외국인이 많이 팔아서 떨어졌다가 아직 바닥을 밟고 있는 상황이지. 이 그래프는 규모가 크니까 하루하루의 변동보다 전체적인 추세를 보는데 시장 전반의 온도차가 커졌어. 코스닥은 돈이 65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줄었는데 이건 23.2%나 빠진 거지. 근데 코스피는 더 심해. 20거래일 전보다 30.1%나 돈이 줄어들었어. 대형주에서도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어. 이번 위험 회피가 시장 전체로 번졌다는. 얘들아, 앞으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날짜들이 있어. 먼저 7월 30일에 FOMC 금리 결정이 있고 그 다음 날인 31일에는 GDP랑 PCE 물가지표도 발표되는데 각각 이제 9일, 10일 뒤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FOMC 금리 결정이지. 이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와서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나거든. 만약 강한 신호가 나오면 금리를 더 오래 높게 유지할 거라는 기대로 인해 주식이 좀 내려갈 수도 있고 반대로 예상보다 부드러운 결과라면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시장이 밀릴 수도 있어. 그리고 8월 13일에는 옵션 만기일도 있으니까 이 날짜들 잘 기억해두고 미루지 말고 바로 확인하는 게 좋아. 이런 때는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대응. 오늘 내용 좀 정리해볼게. 우리 시물은 지금까지 5.29% 수익 났어. 오늘 시장은 약세 국면이고 점수는 0.290이야. 급등 확률이 98.5%로 높아서 예외 조항이 열렸는데 그래서 이번엔 삼성전자랑 LG전자 후 2개만 샀어. 근데 이거 다루면서 위험한 거 정리됐거든. 오늘은 6개 팔았지. 중요한 건 버는 것보다 안 잃는 게 먼저라는 거야. 다음 FOMC 금리 결정 결과 나올 때까지는 서두르지 말자. 이거 시뮬레이션인 거 알아줘야 해. 투자 권유 아니니까 참고만 하라고 하는 거야. 판단하고 책임지는 건 언제나 본인이 알아서 지키는 거 잊지 말고. 오늘도 봐줘. 고마워. 나도 투자 미투 인베스트 큐비였어. 내일 또